나는 지금 백두산을 걷고 있다.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생생한 모습들이 내 의식의 스크린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흘러가버린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역사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입니다.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이 백두산을 생각해 볼 적에 이 백두산 주변으로 수없는 전투가 이루어졌거든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비롯해서 30, 40년대 유격 항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군의 추격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신처를 제공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조국의 모습이었고, 백두대간, 하나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상징이었죠. 백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고, 조국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품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너무도 많다. 권력, 끊임없는 욕망, 이념, 족보, 가문, 회고록의 허세.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 도리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진실은 이것이다. 청산이여 말하라. (1908년 6월) 안중근이 연해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최재형이 의병 자금을 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경도 일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던 홍범도의 의병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중근은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중근은 어리석게도 포로로 잡은 일본 군인들을 총기까지 되돌려주면서 석방했다. 감상적 휴머니즘은 전쟁에선 죄악이다. 결과적으로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무능한 지도력을 비판하는 아군의 분열이 초래되어 참패했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구한말 의병으로 시작하여 일본 군들에게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무적의 용맹을 떨쳤고,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홍범도.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는 소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지향적인 많은 인간들, 그리고 후대의 우파로서 출세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란한 생애를 덮어버려야만 자신을 빛낼 수 있었다. 그만큼 그가 바라는 햇빛은 진실하고 강렬했다. 그러나 홍범도 자신은 너무도 겸손했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 그것 하나만의 목표를 위해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싸웠을 뿐이다.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이겼고 가장 오래 투쟁한 사나이, 그리고 대일본 제국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나이 홍범도. 그 혁혁한 전승은 결코 행운의 소사는 아니다. 그 기나긴 전승의 리스트 속에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이 자리잡고 있다. 충북 제천에 가보면 장담마을이라는 곳에 자양서사가 있다. 위정척사의 대부 화서 이항로의 정통 항맥을 이은 유중교, 그리고 그의 제자 의암 유인석이 이곳에 머물면서 처변 3사를 강론함으로써 우리나라 초기 의병 활동의 전국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의암 유인석 선생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병 활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러한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 자양서사에서 위정척사의 정통적 모든 그 맥을 이은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이분 주변으로 의병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암 유인석이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통문으로 발한 처변 3사란 무엇인가? 첫째는 거의 소청,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반드시 일본 놈들을 전부 소탕해버려야 한다. 둘째는 거지수구, 이 땅에서 영 못 살게끔은 이 땅을 떠나 망명지를 택해서라도 우리가 본래의 우리 모습을 지켜야 한다. 셋째는 자정치명, 목숨을 끌어서 자결을 하든가 완전히 이 세세랑 절연을 하고 고결하게 은거에 살아라. 유인석의 제천의병은 1896년 1월 5일 충주성을 함락했다. 바로 유인석의 주력 부대가 제천에서 주포를 지나 여기 박달제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가지고 그 다리째로 해가지고 결국 충주성을 함락해버리죠. 그러나 함락은 쉬웠지만 버티기는 어려웠다. 결국 20일 후 제천으로 다시 퇴각하여 장기 항전을 준비해야 했다. 지금 제천시내 교육청이 자리잡고 있는 남산이 바로 유인석 의병부대의 주둔지였다. 이곳이 바로 유인석 선생이 의병을 데리고 항전을 계속한 곳입니다. 유인석 선생의 지휘소는 바로 저 뒤쪽에 있는 아우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에 있었고 치열한 항전을 계속하지만은 결국은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여기서 이 의병들을 데리고 서북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천에서 강원도로 해가지고 함경도로 해서 평안남도, 평안북도, 초산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는 그 기나긴 행군이야말로 이미 19세기 말기에 사건이라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병 활동이 서간도,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사적 과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최초의 행군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유인석 부대의 활약을 도운 이가 바로 홍범도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항일 영웅들은 서로 연계된다. 이들은 9일 연해주에서 다시 만나 13도 의군을 결성한다. 유인석이 도총재, 이범윤이 창의 총재,
홍범도가 실제적 창의군의 지휘를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경술국지 직전에 일본의 조선 강점을 최초로 만방에 항의한 연해주 지역 성명회의 선언문에도 유인석과 더불어 홍범도가 사인했다. 홍범도 하면 흔히 일자무식군, 함경도 삼수갑산의 포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세상에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우선 홍범도는 함경도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해지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다. 그가 나팔수로서 평양 가명의 정식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숙부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팔수는 중요한 포스트다. 글 모르는 자가 나팔수가 될 수는 없다. 그는 본시 포수가 아니었다.